아무튼 교재는 개념 원리랑 맞붙 시러지로 하겠습니다. 교재는 사고. 바로 시작할 테니까 좀 읽어보고 있어라. 혼나고 싶지 않으면요. 야,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진짜 몸살 났어 사실은. 어제 뒤진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을 첫 수업부터 해야 되다니. 하지만 안 하면 좀 이상하게 느낄까 봐요 여러분들이. 저 벌레 있다. 벽에 거미가 있었잖아. 닥치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수열의 수렴과 발산하겠어요. 수열의 극한이죠. 자, 미적분 처음 배우는데 첫 페이지부터 단원 목록을 좀 보겠습니다. 1단원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이 있으면은 수열의 합의 극한도 있어요. 수열의 합 있죠? 수열의 합 SN도 어떤 새로운 수열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열의 합에 또 극한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과 수열의 합의 극한인 급수를 배울 것이고 이게 1단원. 2단원은 이제 미분법 뭐야 다 배운 건데 미분법은 미분법인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새롭게 배우니까 뭐 도함수의 정의라든지 미분계수의 정의 달라지는 거 없어. 근데 새로운 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수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함수의 미분법을 배울 거예요. 오케이 신라면. 그 다음에 그 미분 했으면 뭐 하겠냐. 인간적으로 촉분하지. 그게 끝이야. 그래서 미적분 이게 끝인데요. 그럼 새로운 개념은 없다는 거죠. 극한화도 다 배웠잖아. 극한도 배웠고 미분적분 다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없는데 새로운 공식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약간씩 새로운 개념들이 있어요. 다양한 미분적분법을 배울 거고 배울 때는 굉장히 쉬워요. 배울 때 쉬운데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 문제가 아주 과거로부터 축적된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살짝 어려울 수 있고. 좋습니다. 수열의 극한. 그러면 중간고사 어디까지 볼 것 같냐? 한 여기 지수 로그함수 미분, 삼각함수의 미분 요 정도까지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야. 여러 가지 미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반가워요. 오리엔테이션 다 끝나고 오는 둘은 누구세요? 정말 빨리 왔구나. OT가 다 끝났는데. 시험 소감 한마디씩 해봐. 혼나고 싶지 않으면요. 오케이. 닥치세요. 지난 시험 있는다. 듣고 싶지 않아. 우진아 너 지금 시작도 안 해 쳐자는 거냐? 너 그딴 자세로 오늘 잔소리 몇 시간 들었어 선배한테. 네가 이제 고3이잖아. 시작을 뭘 안 해. 지금 시작 OT 했는데 OT 끝. 그래서 뭐 배울지 알겠고요. 하나씩 보면 되는데 이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는 너무나 쉬워가지고 애들이 설명 듣기를 거부하더라고. 왜냐면 함수의 극한은 똑같아요. 이거 고양이야. 봐봐 고양이. 고양이가 얘 변신한 거야 지팡이로. 세일러문 같은 거지. 재밌거든. 고양이 진짜 나중에 고양이로 변해. 밤에는. 낮에는 막대기. 야, 너 책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첫날인데 책도 안 갖고 오고 미쳤구나. 이거 일단 필요하면 받고. 그래서 난 모든 걸 줬다. 그거 합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수열의 수렴과 발산 똑같아.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과 발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게 없습니다. 패스.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건데 요것만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뭐 설명 길게 해봤자 듣지도 않더라고. 기억도 안 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떤 일정한 상수 c l로 했던가? c에 다가간다면은 요 f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c에 수렴한다고 얘기하죠. 그 똑같아. fx 대신에 수열이 들어가서 an이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 일정한 상수 c가 알파로 써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극한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건 거의 안 쓴다 그랬죠. 옛날 수업에서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뭐 상수야 수열이 그냥 상수면은 모든 항이 그러니까 일정한 수면은 당연히 그 C로 수렴하지. 첫째 항도 3, 둘째 수열이 뭔지는 알지? 안 까먹었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게 다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극한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극한이 쉬워요. 수열의 합이랑 수열 공식이 다 다시 등장해. 그거를 복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쌤의 클래스로. 이런 수열은 등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냐? 그거부터 말을 못하죠. 등차야 등비야? 현성이 자지 말고 등차냐고 등비냐고. 등차 등비 다 되는 거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다 되는 거지. 그 상수로 이루어진 수열, 이게 바로 예시 이거야. AN이 C. 이랬을 때는 N을 무한히 크게 보내면 어떻게 돼요? AN이 3이니까 일반항이 3인데 무한히 보내면 그냥 야 3이 계속 수렴하지. 3이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달라진 거는 함수의 극한에서 x 대신에 이제 변수가 n이 될 거고,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하고 다른 점 뭐가 있냐면은 n에다 자연수만 넣을 수 있죠. n에다가 1, 2, 3, 4, 5, 6 나가면서 커져 나가면서 관찰하는 건데 똑같아요. 등차 수열이 있는데 2n 플러스 3이 있어. 직선이잖아 이거. 실제로 요 수열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발산하죠. 근데 이거 설명할 때도 사실은 함수의 극한에서 fx 플러스 3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무한대로 fx가 아니지 뭐 하세요? 2x 플러스 3 이거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은 무한대다. 이거 똑같이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 자연수 격자점만 나오는 거거든. n이 1일 때는 5, 2일 때는 7, 3일 때는 9, 5, 7, 9 계속 커지는데 무한대로 커지면은 무한히 커지겠지. 직선 따라가지고 발산. 그래서 달라진 게 그냥 변수 요 n이냐 x냐 요것만 차이예요. 요 기호로 썼을 때는 얘는 an 쓰고 요거는 fx 쓰는 거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 넘나 뜨끈한 클래스잖아. 이거 꺼야겠어. 좋아. 수열의 극한 우진아, 이 수열의 일반항은 뭘까? 이름을 불러주면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 그랬죠. 오랜만이다. 일반항은 이게 일반항인가? n번째 항인가? 꼭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되고 앞에 세 개를 보고 관찰하라 그랬죠. 1일 때는 2분의 1이니까 2일 때 3분의 2니까 n일 때는 n 플러스 1분의 n. 맞네. 일반항. 요 일반항. 근데 요 수열의 극한을 구하시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어떻게 하냐? 답이 뭐야? 문제 바꿔볼게. 리미트 x 플러스 1분의 x 똑같은 거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이 개수비 1 똑같은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프 또 못 그리죠. 더하기 1하고 빼기 1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빼기 1만 남기고서 1 쳐내가지고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어떻게 그리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해가지고 정근선 그려가지고 마이너스니까 이쪽 2, 4분의 4, 3 그리는데 매너로 0 넣어가지고 y좌편 좀 알아주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이 그래프가 한없이 y는 1에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1 그래프로 할 수도 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으로 볼 수도 있고 다 똑같은 거야. 함수의 극한하고. 단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점으로만 찍히는 거지. 점으로만. 점으로만 찍히니까 그림이 이렇게 점으로만 돼 있는 거죠. 근데 극한 보는 건 똑같아. 점근선으로 수렴하는 건 똑같지. 알겠습니까? 이 정도 설명하면 다른 거는 예시를 들 필요 자체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쉬운데 새로운 개념이 하나 있어. 함수의 극한에서는 잘 없었던 개념인데 이런 게 있어요. 요렇게 일반항 bn이 n분의 마이너스 1 n승일 때 첫째 항은 1 넣으면 마이너스 1, 둘째 항은 뭐야? 제곱하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뀌죠. 얘는 부호를 교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면서 2분의 1, 3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4 넣으면 4분의 1, 5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면 이건 어디에 수렴하냐? 0에 수렴하나? 야, 이게 널뛰기 하는데 널뛰기?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하죠? 이런 거를 진동이라고 하나? 진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정한 상수에 다가가면 수렴이죠. 오케이. 수렴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한 수에 다가가야 돼. n이 무한히 커질 때 수열이 일정한 수에 다가가면 수렴인데 안 다가갈 수도 있잖아요. 일정한 수에.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발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발산에는 세 가지가 있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 진동 발산이 있어요. 진동 발산. 이게 처음 보는 거죠. 진동 발산. 야, 이거는 위아래 이렇게 진동하잖아. 그러면 일정한 수에 안 다가가니까 진동 발산인가? 아니에요. 수렴부터 봐야 돼. 얘는 0으로 다가가거든. 그러니까 부호는 막 교대로 바뀌지만 0에 가까워져. 계속. 무한히 커지면.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그래프가.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n승.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1. 3 넣으면 마이너스 1. 4 넣으면 1. 뭐야? 위, 아래, 위, 아래. 계속 진동하잖아요. 근데 일정한 수에 다가가지가 않아. 1에 다가갔다고 볼 수도 없고 마이너스 1에 다가갔다고 볼 수도 없거든. 위아래 왔다 갔다 하잖아.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0에 다가가니까 이건 수렴 맞는데 이런 거는 그래서 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정한 수 하나의 수에 다가가지 않으면 다 발산이야. 근데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거나 이렇게 진동 왔다 갔다 진동해도 발산이에요. 그래서 요 진동 발산은 별로 본 적이 없지만은 앞으로는 보게 될 거라는 거. 그거 말고는 새로운 개념이 없잖아요. 야, 여기 써 있는데 너무 읽을 수가 없는데 우진이가 대신 읽어줬으면 좋겠다.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야, 수렴하지 않을 때 발산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수렴은 일정한 상수에 다가가는 거라고 아까 봤는데 그게 아니면 다 발산이에요. 일정한 상수, 일정한 하나의 수에 안 다가가면 발산인데 양의 무한대 발산, 음의 무한대 발산, 이 진동이 있어. 진동 발산이 있어요.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지 않는 경우는 다 진동이라고 보네. 근데 그림 보면은 위, 아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2의 n승 같은 거는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수열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넣으면은 4, 3 넣으면 마이너스 8, 4 넣으면 16. 그러니까 부호가 교대로 바뀌니까 진동이긴 진동인데 이게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죠. 근데 계속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아니기 때문에 진동이에요. 이런 건. 아니 홀수일 때는 음수고 짝수일 때는 양수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 진동 발산. 됐어. 이제 이런 게 뭐야? 내 예시를 그대로 그림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얘기예요. 이거 뭐라고 이거? 양의 무한대도 음의 무한대도 아니고 진동 발산이라고. 알겠나? 서현성. 알긴 뭘 알아. 이거는 n제곱은 양의 무한대 발산. 마이너스 3n 플러스 음의 무한대 발산. 너무 쉽잖아.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한다. 그래서 일정한 상수에 가까워지면 극한값 알파가 있는 거고 아니면 발산.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은 이 정도 설명하면 이제 문제만 풀면 되는 거예요. 끝. 집에서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숙제로는 이 수열 있잖아. 여러분들은 피해가고 싶겠지만 어차피 이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수열입니다. 이 수열의 합공식이라든지 너 시그마 K제곱 생각나? 10까지 K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2 얼마예요? 385. 아니 이런 거는 미친 듯이 연습 옛날 했잖아. 근데 기억이 안 날 수 있단 말이야. 어디서 본 거 같죠? 이런 수들도 많이 했었어요. 기억을 다 살려오라고. 해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너무 쉽잖아. 야 그냥 1초 만에 현성이가 다 풀어봐봐. 현성아 n분의 1. 너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지? 이 기호가 이게 수열의 일반항을 이게 수열 기호예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일반항 AN이란 뜻이야. 한 번은 써준다. 그러니까 첫 장은 뭐냐? 1 넣으면은 1이고 두 장은 2분의 1, 세 장은 3분의 1 이런 수열이라고. 근데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게 돼? n분의 1을 넘어서 n이 100분의 1, 만분의 10만분의 1 하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잖아요.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지. 요 수열은 하나만 예를 들 거다. n분의 1이라는 함수는 x분의 1로 볼 수도 있죠. 이게 n축이면은 n분의 1이라는 함수 분수함수잖아. 1 넣으면 얼마예요? 1 넣으면 1, 2 넣으면은 2분의 1, 3 넣으면은 3분의 1 어디로 가? 0으로 가. 아 이런 거 설명 목을 아끼겠다. 흥분할 뻔했어. 이런 거 이건 그럼 어디로 가? 무한대. 이건 어떻게 무한대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게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 4번 또 이제 코사인 함수에 대한 기억이 없죠? 꼭 진동이 아닐 수도 있죠. 4번 망했어요. 코사인 x 그래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진아 쳐 자지 말고 잘 들으란 말이야. 기초할 때. 코사인 x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사인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수학 1. 야 선행 왔다고 지금 고등학교 예비고1이 수투까지 다 끝내고 한 학생이 있었거든? 그래서 사인 법칙 써보라니까 못 쓰던데?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몰라. 야 코사인 x 이거죠? 코사인 x는 y축 대칭인 거고 사인 x는 원점 대칭. 같이 놓으면 또 헷갈려 버리죠? 됐어. 하나만 놓게. 코사인 x 완벽하게 기억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복습. 코사인 2x는 어떻게 그리더라? 코사인 2x 어떻게 하더라? 코사인 x의 주기가 얼마죠? 주기가 2파이인데 얘가 봄이 돌아오려면은 얘는 파이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파이로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b분의 파이. 절대값 b분의 2파이 아니냐? 갑자기. 그래서 코사인 x 이렇게 안쪽으로 쭈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 달라붙으면서 쪼그라드는 거고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런 거를 감각적으로 복습해 주시는데 그럼 코사인 이거는 n파이로 보는 게 아니라 파이 n으로 봐야지. n이 x 같은 거야. n이 x니까 파이 n. 코사인 파이 n은 주기가 얼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n에다 2 넣으면 2파이 돌아오니까 주기가 2지.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파이가 들어있는 코사인 함수는 이거를 눈금을 정수 눈금에다가 표현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코사인 파이 x. 그래서 주기가 2잖아요. 그 다음에 복습 단위원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야 우진아 기상해. 복습 시켜주고 있잖아. 지금 수원 수투 언제 하냐고 너 물어보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수원 수투. 야 우진이 얘기해라. 코사인 120도는 그것부터 너무 어렵냐? 현상이 120도 몇 파이? 3분의 2 파이. 파이가 180도. 3분의 파이 60도. 60도 2개. 120도. 에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단위원 다시 다 등장해야 된다. 삼각함수 있어요. 시험에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미분, 삼각함수 적분. 그러니까 이거를 다 불러와야 돼. 수학 1을 못하면 못하는 거야. 그리고 미적분 한 개도 안 어려워. 수학 1이 어려운 거지. 내가 근데 기초를 다 가르쳐 줬잖아요. 단위원으로 굴리는 법, 그래프 그리는 법, 그런 것들. 그런 거 다 복습하는데 그럼 물어본다. 코사인 파이는? 코사인 x좌표 코x 사와 얘기했잖아요. 코x에서 물건 사오라고. 코사인은 파이는 마이너스 1 x좌표. 코사인 2파이는 x좌표니까 1. 코사인 1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4파이는 그럼 이거 끝났잖아. 복습하는 순간 이거 문제 끝났잖아.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고 n에다 1 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2 넣으면 1. 그러니까 첫 장은 마이너스 1, 두 장 1, 사장 마이너스 1. 진동이죠. 진동 발산입니다. 무한히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아도 일정한 상수에 안 가면 발산이야. 얘가 일정한 수로 다가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케이. 너무나 쉬웠잖아. 복습 끝났잖아. 야, 이런 거는 부호를 교대로 바꿔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밑에 풀어봐. 고. 근데 그래프를 꼭 안 그리고 숫자를 넣어서 관찰해도 돼.
그래프를 뭐 안 그려도 알겠는데 숫자 넣으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은 최고차항이 개수비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하고. 어려운 거 질문 이런 거 100 넣어봐. 100분의 1 만들면 만분의 1 그냥 이건 0으로 가는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꼴인데 상수가 이게 위아래가 1 마이너스 1 진동하더라도 이 수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꼴 취급이 0 되잖아. 그럼 3 빼기 0이니까 0이지 3이지. 3을 수렴하지. 함수의 극하나 똑같아요. x분의 상수꼴 봐야 돼. 3을 기준으로 위아래 이렇게 가고. 로그 다 까먹었죠? 밑이 없으면 10이다. 이런 얘기도 해야 돼. 고3한테. 쌍용 로그죠. 쌍용 로그.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야 우진아 너 옛날에 주세미 클래스에서 얼마나 잘 배웠나 물어보겠습니다. 야, 요 문장 이거 읽어봐도 안 봐도 알겠는데 수열의 실수 베이스만 앞으로 뺄 수 있고 덧셈 뺄셈 찢어서 할 수 있고 곱셈 찢어서 할 수 있는데 단 나누는 수열이 0으로 가지 않는 항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렇죠. 야, 너만 수업을 잘 들었. 우진아 두 수열이 수렴할 때 쓰는 성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수렴할 때만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찢어서 할 수 있다고. 단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안 됩니다. 0분의 상수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식의 극한값이 0으로 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분모식의 값이 0이 돼도 안 되죠. 다 배운 거잖아 이거. 뭐가 다르지? 차이점 뭐야? 수학2를 볼게. 수학2랑 차이점 얘기해봐.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AN이 fx로 써있는 거 x로 돼 있는 거 말고는 없지. 함수의 극 하나 똑같은 거야. 똑같아. 따라쟁이잖아요. 두 함수가 수렴할 때 얘기합니다. 수렴할 때만 이 성질이 성립해요. 수렴할 때만 찢어서 할 수 있다고. 단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한 똑같아. 수열의 극한에서. 알겠습니까? 끝이야 이거 설명. 이러면 좋습니다. 수열의 극한값 계산. 함수의 극한에서 다 배운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계산하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준다.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있었죠. 최고차항이 개수 b를 이용해서 풀 수 있죠. 다 배웠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어떻게 하죠? 0분의 0꼴하고 똑같이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꼴을 다시 봅니다. 인수분해가 먼저 될 때 잘 될 때 인수분해부터 하라 했죠. 똑같단 말이잖아.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돼. 그냥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돼요. 이건 뭐냐면은 진정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닐 때 얘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은 그냥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리고 0분의 0꼴 어떻게 하라 했죠?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여기 써있잖아 벽에. 얼마나 중요하면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꼴 다시 보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의 개수비. 마지막으로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어떻게 하죠? 이거는 통분. 통분하면 이런 거 나와. 그럼 또 인수분해 유리화 약분. 근데 하다 보면 알아. 다 알 거야. 여러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하고. 설명할 게 없어. 개념은. 너무 편하잖아. 야 그리고 뭐 정형이냐 부정형이냐 판단하는 거 9개 표를 그려가지고 선생님 분수꼴 다 해줬죠. 다시 한번 해야 되냐? 부정형과 정형 있잖아. 야 AN분의 BN의 형태의 극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의 형태 이런 분수식의 형태는 크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0, 무한대분의 상수꼴, 0분의 무한대, 0분의 0꼴, 0분의 상수꼴, 상수분의 무한대꼴, 상수분의 0꼴, 상수분의 상수꼴 이렇게 총 9가지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0분의 0꼴은 부정형이라고 하죠.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은 수렴할지 발산할지 알 수가 없고 나머지 다
얘네는 정형. 극한이 어디로 갈지 이미 알려져 있는 거야. 무한대분의 영꼴은 어디로 수렴하죠? 0으로. 무한대분의 상수도 0으로. 0분의 무한대꼴은 무한대로 발산. 풀마 무한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음수면. 0분의 상수는 무한대꼴. 상수분의 무한대도 무한대꼴. 상수분의 0꼴은 0.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하면 그게 바로 곧 극한값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형이라고 하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 둘은 부정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0분의 0꼴은 극한 계산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산법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준다. 아니면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만 보고 한다. 여러분 다 하던 거야. 쉬운 거야. x제곱분의 3x분의 5x제곱 플러스 6x. 야 리미트 무한대 보내면 어디로 가요? 5로 수렴. 개수비. 아니면 x제곱 나누거나 x제곱 나눠 분자분모 나눠가지고 얘가 1 되고 1 x분의 3 0으로 수렴하고 그럼 다섯 4개 찢어져 하는 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형이라고. 0분의 0꼴도 부정형. 인수분해해가지고 약분시켜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미분계수 구할 때 많이 보던 거. 그런 걸 다다시 설명을 그냥 해본 겁니다. 넘어가. 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 바로 풀어볼 건데요. 15쪽 후. 계신 거예요. 3번 4번 인간적으로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 이거. 되지? 5번에서 약간 어리버리탈 수 있는데 5번은 물어봐야지. 우진아 1번은 어디로 수렴하냐? 모르겠으면 다 x로 바꿔서 생각을 해. 머릿속에서. x로 바꾸면 어디로 수렴해요? 2분의 1. 요거 x로 바꾸면은 이거 유리해야 되죠. 분자라도 유리하는 경우 있습니다. 3번은 이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진정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에요. n을 x라고 놓으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이잖아요. 요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게 3차 함수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이 안에 어떤 점들이야 이렇게 수열의 극한이면.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지. 이거 따라가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엄밀하게 그래프로 안 쓰고 하면은 뭐 n제곱으로 n세제곱으로 묶어. 곱하기 그러면 묶으면 어떻게 되냐? n세제곱분의 3 플러스 n분의 2 빼기 1이잖아. 이런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는 무슨 꼴이냐면 무한대 곱하기 얘는 0으로 수렴, 얘는 0으로 수렴, 얘는 상수니까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얘가 부호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으로 묶어가지고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로 만들어서 이거는 정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산합니다. 정형이에요. 부정형이 아니고 정형이라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단 부호는 조심해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게 바로 설명이 어디 써 있는 거냐면은 아까 여기 봐봐. 루트가 없는 다항식일 때 최고차항 묶어서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 변형한다. 이 얘기예요. 중요한 거냐? 안 중요하지. 이러고 회화 안 나와 이런 거는. 그럼 당연히 아는 걸 가지고 뭘 굳이. 근데 증명하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것만 좀 잊혀졌을 거고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0분의 0꼴 요 세 개는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풀다 보면은 옛날에 수학토에서 하던 게 감각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좀 읽어보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2번 가죠. 수렴하는 수열 AN, BN에 대하여. 수렴하니까 굉장히 좋아. 막 찢어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AN 리미트 AN 요거를 그냥 수렴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이렇게 찢을 수 있고 얘는 리미트 두 개 찢어가지고 알파 베타는 3. 이때 이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는 거잖아요. 너무 개쉽잖아.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빼기 2곱. 그래서 10. 너무 쉬운데? 그래서 이렇게 찢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각각의 수열이 수렴한다면 그 두 수열을 더한 수열의 극한값은 각각의 수열의 극한값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두 수열을 곱한 수열의 극한값은 각각의 수열의 곱으로 극한값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찢어서 계산할 수 있다. 다 배운 거죠. 밑에 그거에. 근데 이게 꼭 읽고 해야 돼. 이게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게 훨씬 많아요. 수렴할 때만. 그리고 7번은 생각 잘해라. 7번은 잘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해라. 7번은 대충 하지 말고. 야, 오늘은 미적분 숙제 없어요. 대신 수열 있잖아. 수학 원에 거기를 공부를 해와. 옛날 책으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시그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시그마 이거 복습해 봅니다. 공식 다 외워 오세요. 네, 테스트한다 다음 시간에. 거기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 수열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질 않았지만 뒤에 가면은 무궁무진하게 수열 결국은 수열 공식 싸움이거든요. 극한은 너무 쉬워요. 야 이거는 7번 야 집어쳐. 7번은 어떻게 풀었냐? 우진이가 이렇게 푼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은 3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결국 1이니까 빼기 1은 3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그러면은 1 넘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4 이렇게 풀었냐? 바로 시험지 찢어지고 빵점이야 이러면은 뭐가 문제죠? 찢을 수가 없어 이거를. an이 수렴한다는 말 없잖아요. 없으면 못 찢는다고. 1은 어차피 수렴하는데 찢을 수 있지만 an은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두 함수를 혹은 두 수열을 더하거나 뺐을 때 수렴한다면은 경우의 수가 수렴 아니면 발산밖에 없기 때문에 찢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다 배운 학생이 풀이고 실제로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서술형이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하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제일 세련된 방법이냐면 펜 안 들이고 얘가 통째로 어떻죠? 수렴하죠. 얘를 뭘로 볼 수 있죠? 세련되게 볼게. 이 앞에 거를 an-1 플러스 1 어때? 완전 세련됐잖아. 얘를 an-1 빼기 1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수렴하는 덩어리를 통째로 이용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5는 뭐야? 이 정도 응용력이 생겨야지 수학 2를 다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고3인데 그러면 얘가 수렴하지 3으로 얘도 수렴끼리 더한 거 수렴끼리 뺀 거 수렴끼리 곱한 거 수렴 다 수렴. 그럼 다 찢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각각의 극한값의 합, 곱, 차, 나눗셈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4 곱하기 2 해서 8 이렇게 풀었어야지.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통째로 이용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CN으로 치환하라 그랬잖아요. CN블루. CN블루라는 건 처음 보지? 수열에서는 CN으로 치환할 때 이제 파란색으로 만약에 CN블루. CN블루 알아? 네. 이상한 애들 있잖아. 이상한 애들 하면 안 되죠. 가수. 아무튼 치환해가지고 수렴하는 수열의 덩어리를 CN으로 치환하게 되면은 야, CN은 3으로 수렴하는 거다 지금. 기본 테크닉을 알려줄게. 중요한 거야. 다음 페이지에서 어차피 이걸 못하면 다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 AN은 수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AN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CN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AN 대신에 CN 더하기 1을 다 넣어가지고 찢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하는 걸 통째로 이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아까 선생님처럼 세련되게 못할 거면은 치환을 해서 수렴하는 덩어리, 3으로 수렴하는 덩어리를 통째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방법. 이런 걸 할 수 있지. AN이 수렴한다는 거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있잖아. 3으로 수렴하잖아요. 다시 AN 빼기 1은 어디로 수렴하냐? 3으로 수렴하지. 1은 어디로 수렴해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로 수렴하지 그냥. 그럼 얘네들을 더한 식은 어디로 수렴할까요? 더한 식은 어디로 수렴하죠? 각각의 극한값의 합으로 수렴하니까 3 더하기 1인 4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더한 식이 뭐더라? 없애면 AN이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4다라고 바로 AN이 수렴하는 걸 증명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나오면 지금 선생님 말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걸 냈다는 것 자체가 서술형에 냈다는 것 자체는 논리적인 그 수렴하지 않느냐 그 성질을 수렴할 때만 쓰는 걸 보려고 하는 거야. 거의 안 나와. 그냥 한번 해본 거다 엄밀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두 식을 더하거나 뺀 식이 수렴하면 둘 다 수렴하거나 둘 다 발산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수수 발발이. 두 식을 만약에 곱한 식이 수렴하면은 곱한 식이 어떤 상수를 수렴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 있죠? 수수 발발 말고도 수발 이런 게 다 됩니다. 수발이 되면 발수도 되지 같은 건데 이거 순서 바꾼 건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곱한 거는 한쪽이 수렴한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거 예시도 다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나와. 극한에서 이제 참거짓 판단하는 거 옛날 기억나죠? 근데 그 수열로만 바뀐 건데 수열에는 좀 더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죠. 재미있어요. 뭐 이런 게 있었겠네. 1, 0, 1, 0 이렇게 나가는 수열도 있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진동하는 수열로 예시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재밌고 아무튼 더하거나 두 식을 더하거나 뺀 식이 수렴하면은 둘 다 수렴하거나 둘 다 발산하는 두 개가 지금 없어.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딱 보면은 아 여기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도 AN은 수렴하겠구나. 4로 수렴하겠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냥 4 넣어서 풀어야지 누가 저렇게 해. 근데 한번 설명해 본 거야.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필수에 3번 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끝까지 10초 만에 풀어보죠. 어떻게 풀죠? 이거는 답이 최고차이 개수비 2. 이건 무한대 이게 너무 크잖아. 무한대분의 이게 1차니까 0이지. 이거는 무한대라고 하면 뭔 1이세요? 3차분의 1차인데 얘가 엄청 커지는데 근데 마이너스 있어야 돼. 조심해야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진정한 게 아니라 이게 엄청 크잖아요. 얘는 이거 유리하면 되죠?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꼴을 이게 무한대 되게 무한대인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게 진정한 형태가 아니에요. 훨씬 크잖아. 얘 몇 차예요? 1차. 얘는 2분의 1차. 버린다. 1. 이거 기본이 돼 있어야지. 함수의 극한 다 했던 거잖아요. 이거 유리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이게 대등하면 이땐 유리해야 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유리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대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수가. 근데 실제로 이렇게 푼다기보다는 정석풀이 증명을 하러 가면은 분모의 최고차항인 n세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서 1 플러스 n분의 3 빼기 n제곱분의 6분의 2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n제곱분의 5로 한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얘는 1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하니까 다 수렴하니까 분자도 수렴, 분모도 수렴, 다 수렴하니까 다 찢어졌어요. 6개로 리미트를. 그래가지고 1분의 2로 하는 거야. 밑에 해설 봐야 돼. 한번 읽어봐야 돼. 알지 근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덩어리들로만 이루어졌을 때만 리미트를 찢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밑에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실제로 풀릴 때는 최고차이 개수비만 보면 되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도 만약에 건지 진짜 안 좋아 오늘 분모의 최고차항이 n제곱의 루트니까 n으로 나누면 돼. 자 말은 생략할게. 이렇게 하면 알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얘는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버리고 1분의 1 로그를 뺄셈은 어떻게 하더라? 진수를 나눗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3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의 로그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어디로 수렴하냐? 3분의 2 그럼 로그 3분의 1로 수렴하는 거야. 합성함수인데 얘 이 변수 x가 3분의 1로 가고 있으니까 로그 3분의 2 이거 10 생략된 게 상윤로그예요. 아 로그 값이니까 이 숫자야. 이게 로그 3분의 2가 숫자예요. 무리수야 무리수.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는 쉽지가 않을 거야. 휴식은 없다. 우리 고3이니까 이제 휴식은 없어요. 계속 달린다가 아니고 좀 쉬워서
좀만 더 해봅시다. 일찍 끝내줄게 대신. 필수제지 4번이거든요. 선생님께서 오늘 숙제 뭐라 그랬죠? 수열 공부해 오라 그랬죠. 왠 줄 알아? 요거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n까지 다 더한 거 있잖아요. 요거 뭐죠? 2분의 n 플러스 1이죠. 틀려버렸죠? 2분의 n 플러스 1인데 밑에 n제곱이 있는 거죠. 이게 시그마 k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만 보내면 되는데 그러면 몇 차냐? 2차분의 2차잖아. 답은 2분의 1. 극한은 어렵지가 않아. 근데 요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한이 문제가 아니야. 극한은 완전 쉽다고. 리미트만 보내면 돼 나중에. 근데 여기서 요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자, 이게 일반항이다. 수열의 일반항 n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쓰시고 n번째 항 써봐. 써보라고요. 알았어, 내가 할게. 우진이가 지금 첫날이니까 다 거부하는데 A1은 어떻게 써야 되죠? 1제곱분의 그냥 한 개만 더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되게 자세하게 수열할 때 주쌤의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보고 오면 돼. 2 넣으면은 2제곱분의 1 더하기 2, 두 개 항만 더하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항은 그러면은 3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인데요. 이런 수열을 n번째 항은 그러면 뭐냐면은 n제곱분의 이거잖아 이게. 근데 일반항 자체에 이게 수열의 합에 이 합의 꼴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좋지가 않아. 합의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더하기 n까지 더하는 거 이 부분을 계산해 와야 된다고. 근데 저 부분은 이거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잖아요. 이거는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2분의 n 플러스 1 넣어줘야 돼. 이거 대신에. 그러니까 일반항 자체에 합의 꼴이 들어있으면 안 좋습니다. 식으로 바꿔줘야지만이 그 일반항을 가지고 또 수열의 합을 구한다든지 극한을 보낼 때 이게 더하기 땡땡땡 있으면 안 돼. 이거 극한 못 보내. 이거 이렇게 계산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곱하기 땡땡땡도 마찬가지지. 계산해야지만이. 아, 컨디션만 좋으면 지금 확 다 나가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우진아 약 사줘. 녹용이 있지 이럴 땐 녹용. 좋습니다. 다음 건 어떻게 하죠?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2 빼기 1이니까 1 곱하기 얘는 3분의 3 빼기 1이니까 2 곱하기 그 다음 뭘까? 4분의 3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이거 마지막 건 n분의 n 빼기 1이니까 n-1 맞잖아요. 통분하면 그래서 지울 때 위아래 위아래 남은 거 n분의 1이네. 그래서 이 부분을 n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이 부분은 시그마 k니까 2분의 nn 플러스 1이죠. 극한 보내면은 답은 2분의 1. 이런 거 안 되면 수열 복습해라고. 밑에 고 바로 막혀버릴 건데 밑에는 특히 수열의 합을 잘해야 됩니다. 뒤에 급수가 있기 때문에 급수가 뭐냐면 수열의 합의 극한이야. 어차피 수열의 합 공식 다 등장해요.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시그마 K 공식 다 등장합니다. 분수식, 부분 분리, 부분 분수 변형, 이항 분리, 무리식 이런 거 다 등장해요. 야, 2번은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런 거 나오면은 n 곱하기 n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로 해서 대각선으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지어지는 거 기억 안 나버리죠?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고. 2 곱하기 2 이게 쓸 필요 없어. 1 곱하기 3 쓰면 돼.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어져. 이렇게 딱딱딱딱 X자로 지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거랑 이런 식으로 해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X로
위 아래 위 아래. 남은 거는 2분의 1하고 n분의 n 플러스 1. 9번에 2번 여기다 리미트 무한대 보내면 답이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죠.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차의 개수 b 2분의 1. 이거는 일반항이 2k-1인 수열, 2k-1이 제곱인 수열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합 자체가 요거가 바로 요 분자입니다. 근데 이 분자를 이렇게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합의 꼴로 나타내면 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자의 식을 보고 얘를 바꿔가지고 얘를 또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로 전개를 해가지고 시그마를 3개로 찢어가지고 공식을 써가지고 얘는 6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에서 4를 곱한 상태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n을 곱해가지고 상수는 n 곱해야 되죠. 이런 거 복습해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할 줄 아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깔끔하게 계산까지 딱 해가지고 그걸 마지막에 극한만 보내면 되니까 극한은 한 개도 안 어려워. 수열의 합이 지금 문제란 말이죠. 시그마 공식하고. 그러면은 이제 복습을 해오면은 이 과정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까지가 어려워요. 오케이. 집에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안 해버리면 안 되죠. 악담할 뻔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은 극한 계산을 배웠으면은 그 다음엔 또 이런 식이지. 모르는 개수, 미정계수 결정해라 이런 거 나오겠죠. 이거 뭐 뻔하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분해지 무슨 명분해야. 무한대분해 무한대 꼴인데 2로 수렴하려면 차수가 어때야 되냐? 대등해야 되지. 타수가 그럼 발산하잖아요. A는 얼마예요? 0. B는 6이어야 되는 3분의 6이지. 너무 쉽잖아. 답 이거야. 똑같아. 함수의 극한하고. 밑에 해봐. n이 x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똑같아. 여러분들 옛날에 수학토에서 했던 기본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팍팍 나갑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딱 하겠어요. 오케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꺼지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길 바란다. 고3 때. 새 마음 새 뜻으로.